안녕하세요. 김영웅의 보험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총 34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보험 상품은 거의 1,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보험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수천 개의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도 이 수천 개의 특약들 중에서 몇 개씩만 골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어떤 특약들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 김영웅 설계사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쓸모없는 보험 가입을 하는 걸 막아드리기 위해서 설계사는 죽어도 가입 안 하는 불필요한 특약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요, 암수술비입니다. 암에 걸린다고 무조건 수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항암 방사선 치료가 훨씬 많아요. 아산병원 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암수술 치료보다 항암 방사선 치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암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2번 이상 하는 암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한번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암 수술은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고요.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는 하나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더라도 암 수술비는 필요 없습니다. 암 수술비 특약은 500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가입하면 일반암 진단비랑 보험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40세 남성 기준 일반암 진단비 1천만 원에 보험료가 13,000원 정도인데요. 암 수술비는 그 절반에 500만 원으로 가입해도 보험료는 이 정도입니다. 보험료에서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되는 암 진단비와 수술처럼 2차적인 치료를 해야 지급이 되는 수술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일반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암 치료비는 암 수술보단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요, 일반암 진단비보다 보장 금액은 훨씬 낮은데 보험료는 훨씬 비싸요. 왜일까요?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초 1회가 아닌 진단을 받고 2년 주기로 매회 진단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회 지급이 장점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최초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비를 주지 않고 2년 뒤부터 지급을 합니다. 막말로 암 진단을 받고 2년 안에 죽게 된다면 재진단암 진단비는 받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은 최대한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일반암 진단비를 최대로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특약 세 번째,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옛날이야 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죠. 요즘은 암에 걸리면 통원을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입원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실비가 1인실 상급병실 입원했을 땐 한도가 하루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긴 한데요. 그 외에 일반 병실을 사용할 때는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설계안에 4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 하루 4만 원만 넣어도 한 달 비용이 18,000원인데요. 입원도 잘 안 시켜주고 실비에서도 보장되는데 고작 4만 원 받자고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내면서 가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 질병 사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사망 특약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에 있는 보장인데요. 질병으로 사망을 해야지만 보장이 되는 데다가 가장 큰 단점은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최대 만기가 80세로 정말 짧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 사망을 5천만 원만 설정해도 보험료가 3만 원이나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따라서 내가 정말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질병사망, 상해사망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도 괜찮습니다. 종신보험처럼 질병사망, 상해사망 모든 사망을 보장하거든요.
보통 사망보험이 필요한 분들은 가족이 생길 때입니다.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난 신혼부부의 경우 저는 생명보험에 있는 정기보험을 권해드리는데요. 정기보험은 만기를 70세에서 80세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만기가 짧은 대신 사망금을 많이 넣어도 저렴한 게 장점인데요. 사실 자녀들은 20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듯 사망금 관련해서는 좋은 보험이 많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비는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5번째,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입니다. 내가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내 몸 어딘가에 후유증이 남게 되고 그 후유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후유장애인데요. 제가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을 비추천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아는 분께서 작년에 위암 진단을 받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위절제술까지 받았는데요. 내 몸에 있는 위를 거의 다 절제했는데도 장애율이 50%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특약에서 보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담보는 무조건 후유장애 80%가 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내 몸에 위가 없는 것도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데 훨씬 더 커다란 장애가 남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니 도대체 어떤 큰 장애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따라서 이렇게 받기 까다로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담보는 내용만 보면 신체 모든 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다 조건이 달려있고 80% 장애를 입는 게 정말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설계사는 가입하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을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5가지 특약이 내 보험에 있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특약은 내가 원한다면 보험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고 좋은 것들만 잘 담아서 보험을 가져가신다면 보험료도 절약하고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을 잘해주는 좋은 보험만 남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웅의 보험노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상담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